건강하려고 먹은 음식이 당신의 병원행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날로 먹으면 더 좋다는 말, 젊을 때는 통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독이 됩니다. 위는 약해지고 장은 느려지고 면역은 낮아진 지금 날 것 하나가 탈을 부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날로 먹어선 안 되는 음식 6가지를 공개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면 분명 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생굴입니다. 탱글탱글하고 짭조름한 바다 향이 입안에서 퍼지는 그 맛, 겨울만 되면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은 생굴.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이 유혹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생굴은 대표적인 위험한 자연식품입니다. 아무리 싱싱해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균과 바이러스가 함께 침투할 수 있는 폭탄 같은 음식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폭탄이 곧바로 병실행 티켓이 됩니다. 굴은 바닷속에서 여과 섭취 방식으로 자라며 주변의 유기물과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흡수하며 성장을 반복합니다. 그 말은 곧 조개류 중에서도 식중독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겨울철 생굴은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균, 어형 간염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기 쉬워 위생관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은 하루 설사하고 끝날 수 있지만 노인은 탈수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조개류 식중독 중 생굴에 의한 감염률이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생굴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날굴 한 입이 장기 입원을 부르는 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박 씨는 굴을 워낙 좋아해 매년 겨울이면 시장에서 싱싱한 생굴을 사다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곤 했습니다. 어느 날도 늘 하던 대로 생굴을 한 접시 가득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구토, 고열, 설사가 시작됐고 다음 날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즉 생굴에 섞여 들어온 바이러스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 이 정도 탈수면 위험합니다. 입원하고 수액부터 맞으셔야 해요. 박 씨는 일주일을 병원에서 수액만 맞으며 지냈고 입맛은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섭게도 입원 중 어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간염 예방접종도 뒤늦게 맞았고 이후론 굴을 절대 익히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굴은 입은 즐겁지만 내 몸엔 전쟁이었습니다. 다시는 날로 안 먹습니다. 노년기에 생굴을 날로 먹는 건 바다에서 건진 건강지뢰를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고소하고 시원할지 몰라도 장은 지옥을 겪고 간은 바이러스와 싸우며 면역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더구나 노년층은 위산 분비량이 줄고 장내 살균력이 약해져 있어 젊은 사람보다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굴이 좋다면 반드시 끓여서 익혀서 안전하게 먹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굴국밥, 굴전, 굴밥처럼 열을 가한 조리는 영양소 손실도 적고 안전성은 수십 배 높아집니다. 노후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시간이지 식중독과 싸우며 병상에서 허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날로 먹는 생굴, 그 한 입의 쾌감이 당신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노인의 입엔 익힌 굴만이 진짜 보양식입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반숙 좋아한다고요? 노른자 흘러내리는 그 부드러움에 밥 비벼 먹으면 꿀맛 같다고요? 하지만 나이 들었다면 그 꿀맛 뒤에 숨어있는 살모넬라라는 공포의 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반숙 하나 잘못 먹고 응급실 침대에서 설사, 구토, 복통에 시달리는 건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한 번의 식중독이 몸 전체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이자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날로 먹거나 반숙 상태로 섭취하면 살모넬라균에 노출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달걀 관련 식중독 사고의 80% 이상이 가열, 부족 또는 생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살모넬라균은 위장뿐 아니라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까지 손상시킬 수 있어 단순한 장염으로 끝나지 않고 폐혈증이나 전신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위산 분비가 줄고 면역 체계도 약해져 있어 한 번의 감염에도 회복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합병증까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즉, 젊은 사람은 설사하고 말 일이 노인에게는 입원과 고통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말도 있지만 달걀은 70도 이상으로만 가열해도 살모넬라균이 완전히 사멸되며 흡수율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숙이나 생식보다 완숙이 노년기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 방식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김 씨는 76세로 건강에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매일 아침 운동하며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는 노후 건강관리의 모범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믿었던 아침 식사의 루틴 반숙 달걀이었습니다. 하루에 2알씩 전자레인지로 살짝 익혀 먹는 반숙 달걀은 그에겐 건강, 루틴이자 기분 좋은 아침 식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메스꺼리고 설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루가 지나자 고열과 구토까지 이어졌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살모넬라균 감염, 감염원은 매일 아침 먹던 반숙 달걀이었습니다. 김 씨는 무려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퇴원 후에도 식사량이 줄고 체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동안 반숙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내 몸에 침투한 무서운 습관이었어요. 그 후 그는 완숙 달걀로 바꾸고 계란찜이나 달걀국 등 충분히 익힌 형태로만 먹고 있습니다. 노후 건강은 음식에서 시작되는데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걸 흔들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년에 달걀을 날로 먹는 건 겉은 고소하고 속은 독약인 음식 한 입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익히면 맛이 떨어질 거란 생각은 편견일 뿐이며 실제로 완숙은 소화도 더 잘 되고 흡수율도 높으며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노년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할 때입니다. 음식 하나라도 익혔는지 확인하고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반숙의 부드러움보다 내 장기 하나 더 지키는 완숙의 안전함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은 육회입니다. 한 점의 부드러움, 고소한 참기름 향, 쫄깃한 육질의 매력에 이건 그냥 스테이크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오는 육회. 젊을 땐 간장에 콕 찍어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최고의 안주가 되지만 노년에 육회를 날로 먹는다는 건 칼날을 입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한 점이 내 장기와 면역계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육회의 가장 큰 위험은 병원성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장출혈성 세균에 있습니다. 특히 날고기 속에는 고온 살균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의 세균이 아니라 치명적 수준의 병원균이 잠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마블링이 예뻐도 신선해 보여도 냉장 보관을 했다 해도 손질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칼이나 도마를 통해 오염되면 감염 확률은 수직 상승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육회로 인한 식중독 환자의 65%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장기 입원 치료를 요하거나 폐혈증까지 진행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균 557에 감염될 경우 단순 복통이나 설사가 아닌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질환은 노인의 신장 기능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5세 이 씨는
동창 모임에서 수육 대신 육회를 시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 점만 먹자는 생각이었고 평소보다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라 오히려 잘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폭통, 설사, 구토가 이어졌고 이틀째엔 혈변까지 보이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진 결과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치료 중 신장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급성 심부전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연세에 날고기 드시는 건 몸에 칼을 드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회복이 느리고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단 한 점이 수술 한 번보다 무섭습니다. 이 씨는 결국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달간 단백질 제한 식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한 점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를 줄 몰랐습니다. 이젠 회라는 단어만 봐도 익힌 거냐부터 물어봅니다. 노년기에는 고기 섭취 자체는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고기는 노인의 소화기관에 감염성 칼날을 들이미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대신 불고기, 장조림, 수육, 삶은 고기처럼 충분히 익히고 지방을 덜어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입맛이 당긴다고 예전 생각난다고 날고기 한 점 들이키는 순간 몸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식도와 위, 장, 그리고 신장까지 한 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날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몸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네 번째 음식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이 왜요? 그 흔한 국거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한 콩나물이 노년기 건강을 뒤흔드는 숨은 폭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샐러드나 쌈 채소에 생콩나물을 그대로 넣어 먹는 경우 입안은 아삭하지만 장 속은 아수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날로 먹는다는 건 덜 익은 독소와 세균을 그대로 삼키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콩나물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날 것으로 섭취할 경우 장에 가스를 차게 만들며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피틴산이 유발하는 복부 팽만, 트림, 설사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날콩나물 섭취 후 23일간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뚝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콩나물의 뿌리나 껍질에는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이 부착될 수 있으며 깨끗이 씻지 않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으면 식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조리 전 상태의 콩나물에서 세균 오염이 발견된 비율이 22%를 넘었으며 특히 밀폐된 습한 상태에서 포장된 콩나물은 유통 중에도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0세 김 씨는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 늘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건강TV에서 콩나물도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 파괴 없이 좋다는 방송을 본 뒤 밥에 콩나물을 날로 얹어 비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삭한 식감이 입맛을 살려주는 것 같았지만 며칠 뒤부터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잦아지며 배가 딱딱하게 부풀고 구토감까지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복부 엑스레이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장내 가스가 과도하게 차서 복부 팽만이 심해졌고 콩류에 포함된 피틴산과 날 섭취가 원인이라 진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변 검사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와 항생제 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진 않았지만 이후 한동안 김 씨는 죽만 먹으며 회복해야 했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조건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요. 지금 김 씨는 콩나물국, 콩나물 무침, 콩나물밥을 철저히 익힌 상태로만 섭취합니다.
특히 국을 끓일 땐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와 독성이 날아간다는 사실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젠 아삭함보다 속이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콩나물도 국물 속에서 익어야 진짜 건강식입니다. 노년에 콩나물을 날로 먹는다는 건 고요한 장 속에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장은 괴로워지고 위는 짜증내고 면역은 무너집니다. 익힌 콩나물은 섬유질도 부드럽고 피틴산도 분해되며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장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겐 익힌 콩나물이야말로 최고의 보양 채소입니다. 익힌 콩나물은 건강을 살리고 날로 먹는 콩나물은 장을 무너뜨립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5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놀라셨습니까? 두부가 얼마나 순하고 건강한 음식인데 날로 먹으면 안 된다니?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하다는 인식이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함정입니다. 갓 꺼낸 하얀 두부 한 모, 간장 톡 떨어뜨려 날 것 그대로 입에 넣는 그 행위가 노년의 위장과 장, 면역계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부는 콩을 간 뒤 끓이고 간수나 염화 마그네슘을 넣어 굳혀 만드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겉보기에 익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가열 상태일 뿐 내부까지 완전하게 익혀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냉장 상태로 보관되긴 하지만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 특성상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리스테리아균과 황색 포도상구균, 대장균 등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두부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치거나 조리해 섭취해야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하므로 두부를 날로 먹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날 두부는 소화가 어려운 식물성 단백질이 그대로 장을 자극하게 되고 복통, 설사, 트림,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식중독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박 씨는 오랫동안 당뇨와 고지혈증으로 식단을 엄격히 관리해 왔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고기를 줄이고 단백질은 주로 두부로 섭취했습니다. 문제는 날 두부였습니다. 박 씨는 두부를 냉장고에서 꺼내 그대로 간장만 뿌려 먹는 습관을 3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익히면 맛이 사라진다며 찬 두부 특유의 부드러움을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리스테리아균 감염, 원인은 매일 먹던 날 두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노년층에게는 날 두부의 세균이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2차 감염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고 박 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위장 기능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식사량은 줄어 체중도 급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건강하려고 먹던 음식이 날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익히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걸요. 지금은 모든 두부를 끓는 물에 데친 후 섭취하고 두부 요리도 반드시 열을 가해 조리합니다. 맛은 줄었을지 몰라도 속은 훨씬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두부는 분명 건강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날로 먹는 순간 그 건강함은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만큼 제대로 익혀야 체내 흡수가 잘 되고 소화도 수월해집니다. 날로 먹으면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게 남아 장을 자극할 뿐 아니라 체내 흡수율도 오히려 낮아집니다. 노년기에는 하나의 실수도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익히는 수고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보다 훨씬 짧고 소중합니다. 두부를 안전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끓는 물에 2분 이상 데치거나 조림, 찌개, 부침 등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입은 익숙한 차가운 두부를 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장과 면역력은 따뜻하게 익힌 두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에 절대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여섯 번째 음식은 생다시마 또는 미역줄기입니다. 건강한 해조류라며 무심코 날로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 순한 듯한 식재료 속에는 노년의 소화를 무너뜨리는 섬유질 폭탄과 요오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을 긁고 자극하는 거친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날 다시마와 생 미역 줄기는 표면에 알긴산이라는 점액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피가 커지고 장을 팽창시키며 폭부팽만, 속쓰림, 심한 경우 장폐색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훨씬 취약하며 변비와 설사 증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불균형한 장 상태가 쉽게 유발됩니다. 또한 날 해조류에는 과도한 요오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나이 들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를 과잉 섭취하면 심계항진, 불면증,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의 갑상선 기능항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시마는 요오드 함량이 극도로 높아 날로 많이 섭취할 경우 단기적 갑상선 과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영양학 전문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다시마를 매일 10g씩 2주간 섭취한 노인의 32%가 위장장애, 18%가 갑상선 수치 이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습관이라는 증거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0세 김 씨는 평소 건강을 위해 바닷가, 직송 다시마를 그대로 잘라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즐겨왔습니다. 씹는 맛도 좋고 장에 좋다기에 날로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는 3개월 넘게 생다시마를 매일 식전에 20g씩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많아지고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갑상선 기능 이상과 장내 가스팽만, 원인은 과도한 생해조류 섭취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노년기에는 섬유질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며 조리 전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다시마와 미역은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섭취하고 있으며 날 것으로는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마트에서 파는 미역줄기 무침이나 생다시마 절편을 날로 샐러드에 얹어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는 가열하거나 데치면 알긴산이 일정 부분 제거되고 요오드 함량도 낮아져 몸의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특히 미역줄기 특유의 끈적한 점액질은 데쳐야만 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위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날 해조류가 좋은 섬유질이라는 믿음은 지금 이 순간 노화된 위장을 긁고 있는 착각일 뿐입니다. 익히는 한 번의 수고가 장 트러블과 갑상선 이상을 막는 최고의 예방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생다시마 한 조각이 올려져 있다면 지금 당장 끓는 물을 준비하십시오. 노년의 진짜 건강을 지키는 해조류는 반드시 익힌 해조류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좋아요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